당신도 이젠 연금 고수.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홍성혁 아나운서입니다. 한국인의 연금 투자, 오늘은 키움자산운용의 김혜나 팀장님이 7월 퇴직연금 제도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키움투자자산운용의 김혜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퇴직연금의 중요한 이슈사항 어떤 걸까요? 오는 7월 퇴직연금 BC IRP 대상 사전 지정 운용제도, 즉 디폴트 옵션이 시행 직전에 와 있는데요. 디폴트 옵션의 시행이 임박한 지금 꼭 알아야 하시는 그런 이슈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는 7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생소한 이 디폴트 옵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폴트 옵션은요, 해외 퇴직연금 선진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 활성화돼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이끌어낸 검증된 제도거든요. 국내에서는 오는 7월 12일부터 사전 지정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에 무언가를 지정해 놓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한다는 건데요. 이 제도는 퇴직연금 DB형에는 해당되지가 않고요.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해야 하는 DC형과 세공제 혜택이 있는 IRP형에 도입이 됩니다. DC나 IRP에서는요, 근로자가 본인 연금 자산을 정기예금이나 펀드, ETF 등으로 직접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생업이 바쁘거나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또 아니면 변경 절차를 잘 몰라서 운용 방법을 선택을 못 하셨다면 사전에 고객이 지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되게끔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얘기를 하면 가입자가 상품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에 처음에 가입자가 선정한 연금 투자 방법으로 알아서 운용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참 편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주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잖아요. 혹시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이 되면 저조한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현재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입자분들 중에는 절대 나는 이제 손실나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고집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나 아니면 생업이 너무 바쁘셔서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한번 가입하고 나면 계속 신경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내용도 복잡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 바뀐 시장 상황들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그냥 에이 넘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과거 퇴직연금 운용 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1년 중에서 상품을 변경하지 않는 비중이 약 83%인데요. 이렇게 퇴직연금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산 관리할 여력이 없다, 상품 수가 많아서 선택이 어렵다 등의 답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이렇게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경우는 미운용 자산으로 분리가 돼서 원리금 보장 상품 및 현금성 자산 금리로 운용이 되게 되거든요. 즉 1, 2%대의 금리는 4%가 넘는 물가의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그다지 만족스러운 운용 방법은 아니거든요. 올 7월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이 되면요, 근로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서 미리 정한 펀드 상품이나 펀드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운용이 되게 되는데요. 펀드 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 좀 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디폴트 옵션에 허용하는 상품 유형은 크게 5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장기 투자에 적합한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 그리고 EMP 펀드 같이 주식과 채권의 그런 자산들의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하는 밸런스드 펀드, MLF 같이 단기 채권형 펀드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 밸류 펀드, 그리고 인프라 펀드,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의 조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네. 일단은 네. TDF는 익숙해서 알아들었는데 네. 스테이블 펀드, 인프라 펀드 네. 벌써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러면 영상 보시다가 다 나가실 수도 네. 있으니까 이 중에서 네.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상품들 한번 찝어주세요. 네. 저는요, 이 중에서 TDF가 가장 핵심 상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디폴트 옵션이 안착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요, 이 디폴트 옵션 제도 안착과 성장을 이끌어낸 주역이 바로 이 TDF이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은 2006년 디폴트 옵션 도입 이후에 TDF 시장 규모가 약 16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미국의 401K 제도에서는 10명 중에 8명이 TDF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명 중에 8명이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미국에서는 TDF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80% 정도가 TDF를 보유하고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는 이 TDF 펀드가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TDF는 장기 성과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미국의 TDF 펀드들의 과거 성과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TDF 2000부터 2020까지, 즉 은퇴 시점이 지난 펀드들이죠. 과거 10년치 수익률을 연간 환산해서 살펴보면 약 6%, 연 6% 후반에서 8%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성과가 미래 수익을 100%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 추이를 놓고 보면 TDF 하나만 놓고 봐도 굉장히 우수한 연금 투자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있는 TDF 중에서는 어떤 걸 좀 선택해야 할까요? 네, 현재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한 20여 개 이상의 TDF가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가입자분들께서는 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성과를 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TDF라고 해서 다 같은 TDF가 아니라 운용 전략과 또 투자 자산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골라서 가입하시기보다는 스타일이 좀 다른 두세 개 TDF를 선택해서 좀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셨죠? 역시 투자는 분산 투자입니다. 이 스타일이 다른 내용들을 한 두세 개 정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펀드들을 보면 액티브 펀드다, 네. 패시브 펀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네. 이 내용들이 혹시 TDF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TDF는 먼저 어떤 스타일의 하위 펀드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액티브 TDF와 패시브 TDF로 나뉩니다. 액티브 TDF란 주가 지수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하고요. 패시브 TDF는 ETF나 인덱스 펀드 같이 주가 지수 정도의 성과를 목표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TDF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투자하는 펀드가 적극적인 펀드냐, 네. 또 소극적인 펀드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운용 전략상에서 환 위험을 해지하는지 아닌지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TDF는 주로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수익을 거둬들일 때는 반대로 해외 자산을 팔아서 받은 외국 돈을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서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 사이의 가치 변화가 바로 환율 변동입니다. 환율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위험 해지하는 TDF와 환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TDF로 분산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키움 투자자산 운용도 4년 정도 운용된 TDF가 있다고 들었는데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키움 키워드림 TDF는 미국 및 선진국 중심으로 전 세계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ETF 등에 선별 투자하는 패시브 TDF고요. 과거 3년 이상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면서 2022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에서 TDF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키움 키워드림 TDF는 해외 특정 운용사 상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성과, 유동성, 비용 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ETF를 편입하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포함한 대체 자산에도 초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연금,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은 디폴트 옵션 시행 임박, 이것만은 알고 가자라는 주제로
김연아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말씀해주신 우리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모시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죠. 네. 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